어? 수련쌤이네. 수현쌤? 아 하승현쌤? 네. 없잖아 이게. 그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키지도 못하게 왔어? 아쉬운 거죠? 전화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쌤이랑 일주일 전인가 DM 썼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일주일 전이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아니 6주 전이구나. 자, 들어오세요. 아니다 몇 시 전에 했어요. 지금 아니 몇 시간 전이다. 앉으세요 빨리. 네. 앉아.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첫 번째 프린트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할게요. 숙제를 다 풀어오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여기에 있는 어디냐 저번 시간에 레벨 1 말고 지금 레벨 3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2, 3은 또 계속 이어서 숙제를 해봅시다. 일단 저번 시간 프린트고 그 프린트 말고요. 저번 시간 프린트야. 하나 무조건 치고 없죠. 왜요? 저번 시간에 안 하고 못 아. 받았어. 뽑아올게요. 다시 해야 신기하네. 그렇지. 무슨 소리? 나의 노력을 인정하라. 너무 인정. 내 노이 때문에 요즘이 제가 하나도 모르겠네. 집어 넣어. 집어 넣어. 자 이거 볼게요. 레벨 3에 문제를 좀 볼 건데 1번부터 지금 x랑 y 값을 관계없이 이 값이 항상 일정할 때라는 거는 항상 일정이잖아. 이거를 여기 이거 떼보고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는 무슨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이거는 x, y에 대한 뭐를? 항등식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x랑 y에 뭐를 넣든지 간에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소리잖아, 맞죠? 여기서 뭐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은 되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x에 y에 내가 아무거나 숫자를 넣어서 구해도 사실 문제는 없거든. 근데 그건 좀 찝찝하니까요. 이거를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값과 일정한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값을 임의로 k라고 가정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x 더하기 by 빼기 3분의 x 더하기 3y 더하기 1이 k라는 거니까 이 친구를 넘겼어, 곱해서. 그러면 ax 더하기 3y 더하기 1의 값이 kx 더하기 kby 빼기 3k. 이게 지금 x랑 y의 관계 없이 성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미정계수법에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야?
그치. 개수 비교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수치 대입법이었단 말이야. 자,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써야 돼. 어느 문제에서는 개수 비교법이 효율적일 거고 어느 문제에서는 수치 대입법이 효율적일 텐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둘 중에 뭐가 효율적일 것 같아? 얘는 개수를 비교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식을 써놨잖아. 그러면은 x끼리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y끼리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지금 상수끼리의 개수가 똑같아야 얘가 지금 뭐다? 개수 비교법을 썼을 때 항등식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이랑 마이너스 3k가 똑같아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았고요. 그럼 여기서 a는 k랑 똑같고 또 3은 k, b랑 똑같단 말이죠. 질러세요. 질러세요. 선생님 자고 있나 봐요. 전화 안 받아.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a가 k이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분의 1, a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은 kb에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b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b가 3이니까 여기서 b가 마이너스 9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다는 거. 그래서 a랑 b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해서 답이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얼마랑 같은지 모르기 때문에 NK로 두면 된다는 거야. 임의로. 그렇죠? 지금 레벨 3는 한 문제 한 문제다 지금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8문제가 끝나면 여기 레벨 2, 3 리피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숙제를 해봅시다. 알았죠? 토요일에 검사할게요. 그 다음에 2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적의 성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또 항등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풀이 방법 개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 중에서 얘는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차수 자체가 식차란 말이야. 일일이 얘를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물론 해도 문제는 없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숫자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 식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x에 얼마를 넣어볼 거야?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라 했어요? 지금 x 플러스 2에 지금 어떠한 거듭제곱이 들어갔는데 이 숫자 안에 있는 숫자가 몇 번을 곱했음에도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으려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 정도가 되어야 얘가 숫자가 안 커진단 말이야. 0이면은 몇 제곱을 해도 0이고요. 1이어도 몇 제곱을 해도 1이고 마이너스 1이면은 몇 제곱을 해봤자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x 플러스 2라는 놈이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게끔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x 플러스 2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했다라고 해봤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3의 10승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좌변을. 이렇게 좌변을 쓰고요. 그러면 이 식이 얼마랑 같냐를 지금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짝수번을 곱하면은 1일 거고 홀수번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짝수번을 곱한 게 10 이런 거 붙은 10 이게 같이 대응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10 그 다음에 A8이겠지. 더하기로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짝수가 붙은 거. A4 A2 그 다음에 A0까지 NX가 안 붙으니까 상수니까 거기에서 빼기가 붙은 애들은 A9부터 A7까지 A5 A3 A1 얘들은 지금 빼기로 들어가야겠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에다가 X 플러스 2가 0이 되게끔 하는 친구를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얘를 구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X 플러스 2가 1이 되겠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의 10제곱이니까 1이고요. 1 더하기 1이니까 좌변은 2가 되겠다는 거. 그러면 좌변이 2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x 플러스 2가 모조리 1이니까 몇 제곱을 해봤자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형태랑 똑같이 맞춰주면은 얘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이 정도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구하냐면 A10부터 A0까지의 짝수 부분의 합이니까 우리는 이 친구의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날라가야 되니까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두 식을 하나가 빼기거나 플러스잖아.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 있는 부분이 더해서 날라가겠지. 그럼 남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만약에 뭐 k다라고 하면은 k가 더해졌으니까 2k의 값이 된다는 거야. 2k가 뭐다? 두 개를 더한 거니까 3의 10승에서 1 더하고 2 더한 거 3의 10승 플러스 3.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를 나누는 거겠죠. 답이 2분의 3의 10승 더하기 3. 얘를 굳이 저렇게 묶어놨네요. 그러면은 3으로 묶어주면 3의 9승 더하기 1. 2로 나눈 거 2분의 3의 9승 더하기 1. 답이 2번 이렇게 찾아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괜찮나요? 오케이. 1학년 때 많이 해봤을 거야. 1학년 1학기 때. 그 다음 3번에 지금 숫자가 저렇게 더러울 때는 우리가 적절한 숫자로 치환을 해줘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로 치환을 하는 게 얼마를 x로 치환해야 돼요? 여기 뭐 본인 자유긴 한데 2020을 x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2020을 내가 x라고 치환을 했을 때 그러면 2021이라는 숫자는 뭐야?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10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1을 지금 x로 나눈 값이니까 이거는 x하고 몫이 어떻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어떻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나머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지만 수치 대입 x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 얘가 통째로 날아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0을 대입하면은 1의 10승 1이고 1의 3승 1이고 1까지 더하면은 답이 3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 이거는 특정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인지해 주시고 4번에 자 여기서 P2 빼기 X가 P2 더하기 X다 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제 얘가 뭐를 의미해? 모르겠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거 뭐예요? 얘가 뭐를 의미해? 나머지가 왜 나오지 여기서? 아 x가 0? 아니죠. 자, 얘는 2를 기준으로 봐봐. 하나는 마이너스 x, 하나는 플러스 x야. 즉, x는 2라는 선이 있을 때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잖아.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이잖아. 근데 둘 다 x가 붙었다라는 거는 같은 거리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를테면 x에 1 넣으면은 f3이 f1이 되는 거고 x에 2 넣으면은 f0이 f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2를 기준으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일반화를 하면 만약에 f a 더하기 x가 f a 빼기 x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보고 바로 fx라는 놈은 fx는 x는 a에서 대칭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fx가 문제에서 2차 함수다 라는 조건이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죠? 중3 때 배운 거 2차 함수는 무조건 축에서 대칭이었단 말이야. 축 대칭이었죠. 그러면 2차 함수인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x는 a가 2차 함수의 축이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면 여기서 px라는 놈은 x는 2에서 대칭이고요. p1, 2, 3이라는 거는 또 뭘 할 수 있지?
2에서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3의 값 역시 문제에서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P1이 3이고 P3이 3인데 PX를 x 빼기 1,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PX는 x 빼기 1, x 빼기 3으로 나누었어. 거기에 몫이 얼마 있겠죠. 그 나머지는 몇 차야? 지금 2차로 나눴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조건 1차가 돼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ax 더하기 b 1차로 적으면 이렇게 지금 미지수를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 미지수를 내가 두 개로 줬잖아요. a와 b를 미지수로 줬단 말이야. 우리가 a, b 값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미지수의 숫자만큼 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미지수가 2개면은 식이 2개가 필요한 거고 미지수가 3개면은 식이 3개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미지수를 내가 2개로 뒀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2개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식 2개는 뭐겠어요? P1이 3과 P3이 3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P1이 3이라는 거는 X에다가 1을 대입을 했다라는 소리니까 P1은 여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날라가죠. 는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지금 3이라는 말과 똑같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P3은 또 얘 때문에 날라가고요. 3 대입하면 3A 더하기 B의 값인데 얘가 3이다 라는 걸 또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식을 연립을 하면 A가 0이고 B가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0, B3이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나머지로 우리가 AX 더하기 B로 뒀잖아. 0, 3 대입하면은 나눴을 때 나머지 답은 3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겠니? 되겠죠? 5번에 자 이거는 3차 방식 fx가 1을 넣든 2를 넣든 4를 넣든 무조건 2로 빠진다 라는 거잖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없는데. 아유 빨리 온다. 장과 치고는 아유 빨리 온다 빨리 와. 자 저번부터 저 이거 이번부터 이거 봐. 자 다시 F1, F2, F4가 모두 2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문제가 이거 말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fx가 x는 1로 나누어 떨어지고 x는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는 4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식을 어떻게 작성을 했지?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은 fx를 작성을 어떻게 했어? 희나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그 이름이요? 아니 식으로 작성하자고. x 마이너스 1 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그렇지. 이렇게 작성을 해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쟤도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인수를 이렇게 작성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 0 그치?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 봐봐요. 1을 넣든 2를 넣든 4를 넣든 2가 나왔다라는 거는 x 빼기 1이거나 x 빼기 2거나 x 빼기 4거나 뭐를 나누었던지 간에 나머지가 지금 2로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항을 딱 보는 순간 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fx는 1을 넣든 2를 넣든 4를 넣든지 상관없이 나머지가 2로 빠진다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 넣으면 1 넣든 2 넣든 4 넣든 얘가 싹이 다 날아가니까 거기 2다 나머지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fx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는 그냥 끝이죠. fx를 x 빼기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니까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되겠다는 거야. 6을 대입을 하면 5 곱하기 6 대입하면 3 곱하기 6 대입하면 2 맞나? 4죠. 미안해요.
하고 더하기 2. 그러니까 답이 42가 되더라.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 되게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계속 쓰는 방식이야, 이런 거는. 그 다음에 6번에 설마 저번 프린트야, 저번 프린트. 이 문제는. 네. 자, 3차식 fx를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말은 fx를 봐봐,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은 저거 두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 x 빼기 3을 일단 인수로 가지는데, 여기서 3차식 fx라 했잖아. 두 개를 뒀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머지에 들어가는 건 뭐가 돼요? 몇 차가 남았어? 1차가 남았잖아요, 맞지? 근데 얘는 뭐 개수 같은 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1차를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지금 적어줄 수 있겠다는 거야. 개수 같은 건 모르니까요. 근데 이 f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눴어? 문제에서 x-2, x-5로 나누었을 때에 몫이 어찌어찌 있을 거고요. 그 나머지가 지금 5x-10이다 라고 이해를 했을 때, 지금 얘는 우리가 모르는 이 친구를 날릴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x에 2 또는 5를 넣어주면 되겠다, 맞죠? 근데 2를 넣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어. 왜? 2 넣으면 얘도 달라고 f가 0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x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 f5는 날라가고 5 대입하면 25 빼기 10, 15가 되는데, 여기에도 5를 대입하면은 5 대입을 해봐.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얘니까 6에다가 5a 플러스 b다.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이거 되겠나요?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미지수를 두 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식을 두 개를 끌어내야 되고,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끌어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fx를 이번에는 얘로 나눴대.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했는데, 얘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얘는 몫이 얼마겠어? 그러면 자, 3차식이잖아. 그러면 일단 얘들의 관계성 먼저 얘들부터 보자. 얘들의 관계를 먼저 주목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요렇게 내가 묶은 거에서 봤을 때 뭘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게 있니? 자, x 빼기 2라는 놈을 얘도 5로 묶으면 x 빼기 2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x 빼기 2라는 인수로 하나를 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5에 x-2가 되니까 공통인수가 x-2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를 x-2로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친구끼리 얘랑 얘를 더해준 게 지금 뒤에 들어가겠지. 얘가 더하기로 묶였으니까. 그래서 x 빼기 5에 어떠한 몫이 들어갔을 거고 플러스 5가 들어가야 문제가 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F2와 F3이 모두 0. 그래서 F3이 0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이 친구가 F3이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또 나와야 될까요, 이게? 얘가 3이라는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x 빼기 3이라는 거를. 근데 또 얘를 내가 ax 더하기 b로 놓았다는 거에서 이 별이라는 것도 사실은 1차이고 얘가 2차가 돼야 돼서 이 친구도 여기에 1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최고차항을 a로 뒀기 때문에 얘도 최고차항이 a로 빠지겠다는 거야. ax 더하기 어떠한 거, 뭐 얘를 이번에는 뭐 c라고 둬볼까요? x 더하기 c라고 둬볼까?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나를 봤을 때, 여기서 얘랑 얘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같은 묶음끼리 묶어주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지금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왜? x 빼기 2는 똑같게 버려놓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수 비교를 좀 해보자고. 여기서 2차니까 이 친구는 이제 ax 제곱 더하기 b 빼기 3ax 빼기 3b. 이 친구는 두 개를 곱하면 ax 제곱 cx 빼기 5x니까 c 빼기 5x 빼기 5c 플러스 5 이런 식으로도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요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미지수를 하나로 놓았기 때문에 식이 하나가 더 생기긴 했는데 지금 얘랑 같이 연관을 지워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5a 플러스 b의 값이 지금 2분의 5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또 개수를 비교를 하면 b-3a의 값이 c-5다라는 거와 마이너스 3b의 값이 마이너스 5c 플러스 5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뭐 b를 2분의 5 빼기 5a로 바꿔놓고 여기도 b를 2분의 5 빼기 5a로 바꿔놓고 그거를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a, b, c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나올 것 같아요. 알았죠? 맞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끄집어내면 될 것 같거든. 이거는 시간상 그렇게만 말하면 넘어갈게요. 이거 뒤에 할 게 좀 많아서. 이제 이렇게 지금 개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더라. 이 정도. 그 다음에 7번, 8번. 7번은 지금 방정식 fx는 gx는 0이 중근 1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일단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차수를 먼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2차식 빼기 1차식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몇 차식이라는 거야? 2차에서 1차를 뺐잖아. 그러면은 얘는 1차식이랑 2차식이란 걸 이해해 줄 수 있겠죠, 맞지? 2차에서 1차 뺐으니까 2차니까. 근데 2차식이 중근을 1이라는 걸 가진다라는 거는 이 2차식이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최고차항을 a라고 했을 때 중근 1 x-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중근 1이니까. 그 다음에 fg를 모두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랑 7이다 라는 거는 f2가 2고 g2가 7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조건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fx 빼기 gx가 0에서 fx는 그러면 일단 fx 빼기 gx가 지금 a의 x-1의 제곱이고 여기서 2를 둘 다 넣어서 a를 구해줄 수 있겠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f2 빼기 g2가 되잖아. 그러면 f2 빼기 g2니까 2 빼기 7에서 마이너스 5의 값이 2를 대입하면은 a라고 쓸 수 있겠지. a가 마이너스 5다라는 소리야. a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fx 빼기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그냥 우리는 f-1 빼기 g-1의 값을 구하면 되고 그거는 그냥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답이 마이너스 20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자, fx가 x 플러스 3 x제곱 더하기 9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6t제곱이다 라는 거는 즉 x 플러스 3과 x제곱 더하기 9를 인수로 가졌을 때 나머지가 2p제곱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fx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fx는 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9 하고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당식이니까 지금 3차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남은 거는 1차가 어쨌든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x 최고차항 1이니까요. x 더하기 뭐 모르니까 k라고 넣어볼게. 이렇게 놓고 그 나머지가 모두 2p 제곱이라는 거니까 더하기 2p 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fx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f1이 f-1이랑 똑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1 넣으면 얼마야? f1은 4에다가 10에다가 1 플러스 k에다가 더하기 2p 제곱
다음 f-1은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10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k 더하기 2p 제곱 이렇게 식이 쓰이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지금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2p 제곱 똑같으니까 날리고 얘가 20이랑 40이니까 이렇게 날리면 2가 나오고요. 그럼 얘 정리한 거 2 더하기 2k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다 라는 소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얘는 fx의 인수라 했잖아. 얘가 그 말은 f 루트 p의 값이 0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맞지? x에 루트 p 넣어서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루트 p를 다 넣어봐. 일단 얘랑 먼저 전개를 해줄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9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fx라는 식을 다시 적어보면 fx는 x 제곱 마이너스 9 x 제곱 플러스 9 더하기 2p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루트 p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x에 루트 p를 넣으면 x 제곱은 p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p 제곱 p 빼기 9 p 플러스 9 더하기 2p 제곱, 즉 p 제곱 2p 제곱 하면 3p 제곱에다가 81을 뺀 게 문제에서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넘어가면 81, 3 나누면 27, p 제곱이 27이니까 p는 여기서 뭐야 양수 p니까 3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는 거. 땡.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 앱 뒤에 레벨 2, 3 리피트 돼 있는 거는 아마 오늘 방금 전에 풀어준 문제들과 저번 시간에 풀어준 레벨 2의 문제들의 그 쌍둥이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숙제를 해봅니다. 맞죠? 자, 이제 오늘 나눠줬던 거 해보세요.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보너스님 울 거래. 뭘 먹어요? 그거 마시멜. 아,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보너스님 울 거래. 보약제만 먹는 거야. 어? 보약제만. 보너스님이 이거를 전부 빈칸 뚫어놓고 이런 거를 진짜 일주일에 하루에 한 3시간씩 자면서 만들었대요. 뭐 팩트인지는 직접 여쭤보시고. 어쨌든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약간 뭐랄까 땀과 뭐 그런 뒷담 논문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안 하고 누가 아까 좀 약간 걸레처럼 뿌겨놨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좀 고의 보관 좀 해주시고 하기야. 맞지?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방정식 함수 부등식 첫 번째 개념에서 자,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볼 건데요. 자, 방정식 x가 b다의 해는 일단 얘가 방정식이라는 거에서 주목을 하면 방정식이 뭐였죠?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참거지. 그치, 참거짓이 뭐? 참거짓이 뭐? 자, x에 어떠한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x 더하기 b의 해, 방정식 x 더하기 b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x에다가 뭐를 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고 뭐를 넣으면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어떠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 a가 0이 아니면은 당연히 a를 나누었을 때 x는 a분의 b가 될 거예요. 나눈다라는 개념은 0이 아닌 수는 모조리 나눌 수 있었잖아.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라고 쓴 거고 만약에 a가 0이면은 지금 좌변이 ax에서 0이니까 좌변이 0이고 우변이 b. 그래서 b가 0이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뭔 소리냐면 a가 만약에 0이면 x에다가 어떤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좌변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0이면은 얘는 x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게? 불가능하다,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 뭐가 들어가야 될까?
불가능한가? a가 0일 때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뭔 소리예요? 해가 그렇지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많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0일 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얘들이 되면 되겠지. b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해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0이다가 들어가면은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수투 뭐 미적분 원에서 부정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위에 부정과 일치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때 특수해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7x 더하기 2가 5x 더하기 8에서 2x 더하기 6 맞나? 2x 더하기 6 맞나? 2x는 6이겠죠 맞지? 못하겠네. 2x는 6이니까 x는 3이겠다 맞지? 그러면 3x 빼기 1은 3x 더하기 4에서 3x가 이제 개수가 똑같으니까 0x가 5이므로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x에 뭐를 넣든지 간에 좌변은 무조건 0이니까 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5x 더하기 3은 5x 더하기 3 x에 뭐가 들어가서 성립하겠지?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문제 없을 거고 그러면 중3 때부터 배운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일 경우 1차식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그 근을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 앞에 위에서 했던 게 1차 방정식 근이었죠 사실. x는 그니까. 그럼 거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아마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빼기 p 제곱은 q의 근은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 x 빼기 p의 제곱이 q라는 거는 얘 둘 다 양변에 루트를 취해봤을 때 그러면 좌변이 x 빼기 p고 우변이 어떻게 돼? 루트 q인데 얘는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풀마가 붙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q든 마이너스 루트 q든 무조건 제곱하면 q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x를 구하고자 하면 p를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x는 p 풀마 루트 q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는 거. 그래서 개수가 너무 크기가 크거나 근해 공식 사용을 복잡할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얘는 알죠? 근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2차 방정식 풀 때 필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그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라고 볼 수 있게 맞지? 문제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1차랑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짝수분의 공식이라 하잖아. 얘는 사실 솔직히 내 개인적인 견해로 근해 공식 외우면 굳이 외울 필요 있나 싶은데 얘는 뭐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뭐였어?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a인가? 그렇죠? 맞지? 뭐 이거는 뭐 내 생각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고요. 적어주시고 그 다음 장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얘는 근의 판별식 많이 썼잖아. 여기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썼어.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근의 개수를 찾았는데 왜 근의 개수가 이렇게 되냐? 자, b제곱 빼기 4ac라는 거는 지금 근해 공식에서 보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죠? 얘가 지금 이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루트 내부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루트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루트의 정의 조건을 따라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학년 1학기 제일 처음에 배운 어떠한 단원에서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수가 수든 어떤 값이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배웠을 거야.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말하면은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은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 그래서 그게 이 친구가 만약에 실근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결국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0보다 크면은 얘가 0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풀마가 앞에 있는 여기 풀마가 그대로 살아남는단 말이지. 만약에 얘가 2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다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수가 0이면
폴마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도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 0, 그러니까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지만 어쨌든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놈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얘도 어쨌든 실근을 가지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1개, 정확히는 이제 2개인데 2개가 이제 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이 1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근이라는 거. 얘는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근데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루트의 정의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하필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다 보니까 b제곱 빼기 4ac의 뭐를? 부호를 판단을 했습니다. 맞죠? b제곱 빼기 4ac의 부호를 판단을 해서 그게 0보다 크면은 실근이 2개, 0이면 실근이 1개, 중근 어쨌든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분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b제곱 빼기 4ac이기 때문에 그 식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네모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 d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다음 두 번째, d가 0이면은 중근을 가지겠죠.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다른 말로 중근이라 하잖아. d가 0보다 작으면은 뭐다? 중상 과정에서는 이제 실근이 없다라고 말하고 고일 과정에서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되겠니 이거? 되겠죠? 그다음 x의 계수가 짝수인 저 판별식은 뭐야? 그냥 b제곱 4분의 d, 그러니까 b제곱 빼기 ac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문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c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뭔 소리냐면 판별식의 형태를 보니까 b제곱 빼기 4ac란 말이야. 우리 다 절대 부등식 배웠잖아요. 이 친구는 b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떤 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ac, 마이너스 4에서 ac인데 ac의 부호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이 친구의 부호는 무조건 양수겠죠. 맞지? 그러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놈 아니야? b제곱 빼기 4ac는? 그래서 b제곱 빼기 4ac가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얘는 그래서 이거를 2차항과 상수항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랑 똑같다는 거야. A랑 C가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A가 2차항의 개수고 C가 상수항의 개수, 상수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주면 되고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을 가지기에 판별식이 0이 된다, 뭐 당연한 소리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면은 2차식이 중근을 가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여러모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근의 판별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q의 판별식이 그렇기에 q가 0보다 크면은 뭐다? 얘가 x 빼기 p의 제곱이 q라 해서 x 빼기 p의 값은 플마 루트 q. 그래서 q가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의 전제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q가 0보다 크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할 수 있고, q가 0이면은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중근이라고 말할 수 있고, q가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말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알았지? 이건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그젠플은 아마도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고. 1, 2, 3은 됐고요. 4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 있는데 이거 일단 해보세요. 이거 4번 3분 정도 줄게.
자, 4번에 봅시다. 즉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저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허근,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를 비교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판별식으로 써볼 건데 이 친구의 판별식은 2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b제곱 부분 빼기 4ac를 쓰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4m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1에서 빼기 4m제곱 더하기 8, 4m제곱이 날라가니까 4m 마이너스 7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4m 빼기 7이 0보다 크니까 m은 4분의 7보다 크다라는 거고, 중근이라는 거는 m이 4분의 7이라는 거, 허근이라는 건 얘가 작아야 되니까 m은 4분의 7보다 작다라는 거,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갔다. 그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7. 뭐야? 9야? 9네요. 미안. 플러스 9. 와. 미안. 마이너스 9 됐지? 피곤해요. 피곤해서.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다 알죠?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빼기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건 알 거라 생각해요. 자, 증명 과정은 증명할 줄 모르는 친구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증명 과정 한번 쭉 보면은,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 친구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 더하기 빼기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라고 적을 수 있겠다는 거. 근데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얘는 x에 뭐가 들어가는 확률을 하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수 비교법을 이용을 하면, 계수 비교법을 이용을 하면 어차피 2차는 a 똑같고요. 1차에서 b가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상수에서 c는 a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한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쓰기 싫어서.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정도는 할 줄 알 거라 생각해. 자, 뭐 이그램플 이거는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혈레근의 성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어디 갔지? 실수라는 거, 유리수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유리수, 실수,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얘가 유리수랑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얘는 혈레근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알았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근 하나가 1이고 근 하나가 루트 2라고 생각을 해봐. 최고창이 1인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사실 이렇게 적으면 그만이잖아. 맞지? 근데 이 친구는 전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수 자체가 유리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자, A랑 B가 실수일 때 이거는 당연한 소리고, ABC가 유리수면은 P 더하기 Qtem이 근이면 다른 항근은 P 빼기 Qtem이다. 이게 왜 그렇냐면, 자,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한 근을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둬볼게. 알았지? 나머지 한글을 내가 모르니까 뭐 네모라고 둬볼게요. 어쨌든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지금 p 플러스 q 루트 m과 네모를 더한 값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A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가 유리수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더 이상 뭘 못 쓰는데 만약에 AB가 A랑 B가 유리수다 라고 말하면은 여기서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AB가 AB가 유리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도 역시 유리수임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더해서 유리수가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Q루트 M이라는 무리수가 얘랑 더해서 날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네모라는 거는 일단 실수는 모르겠거든. 근데 뒤에는 빼기 Q루트 M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Q루트 M 날라가서 유리수 합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또 P 플러스 Q 루트 M과 이게 지금 이 형태인 걸 알았으니까 뭐뭐뭐뭐에서 빼기 Q 루트 M을 지금 곱해준대요. 근데 여기서도 A랑 C가 유리수일 때 여기도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A가 C가 유리수일 때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얘를 그냥 K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PK 빼기 PQ 루트 M 그 다음에 KQ 루트 M 그 다음에 빼기 MPQ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MQ 제곱이구나. MQ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A랑 C가 유리수라고 하면 A분의 C도 역시 유리수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날라가야 되고 개수를 보니까 KQ에서 PQ를 뺀 게 0이 그래서 KQ, PQ는 같아야 돼요. 여기서 Q가 0이 될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은 루트라는 거 앞에 개수가 붙었기 때문에 Q가 루트라는 거는 얘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니까 Q가 0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K랑 P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P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렇기 때문에 ABC가 유리수라고 하면은 얘들은 모두 켤레근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런 방식으로 실수일 때도 P 플러스 QI가 근이면은 나머지 한 근은 P 빼기 QI다. 얘도 실수 조건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 무조건 알아놔야 돼요. ABC가 유리수여야만 켤레근, ABC가 실수여야만 그 허수 켤레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공부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유리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은 그냥 자동으로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밑에도 실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한 근이 1 플러스 i면은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다음 3, 4차 방정식 여기는 자 3, 4차가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2차식도 사실 1차와 1차로 인수분해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면 두 개를 곱해서 0이다 라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최소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는 둘 중에 최소 하나니까 합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또는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그럼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 이상이 0이라는 거고 그러면 밑에 두 개 2번 한 번도 A가 0 또는 B가 0 또는 C는 0 그 다음 A가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또는 D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예시를 든 이 방정식에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니까 x제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2를 곱한 게 0이니까 무슨 말이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x는 0 이거 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이야.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문제 없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인수분해 과정에서 실수범위 인수분해 할 경우 1차, 2차, 2차, 2차 뭐 당연한 소리고. 자 여기서 근의 종류에서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요? 3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3실근이거나 1실근인 거 알겠어? 왜냐하면은 봐봐요. 3차 방정식은 자 실근과 허근의 개수를 합쳐서 3개의 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3개야.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허근이라는 애는 얘가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했을 때 혈내근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개의 혈내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근은 무조건 짝수개라는 거야. 하나만 허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근이 만약에 0개다 라고 하면은 실근은 3개가 되는 거고, 허근이 만약에 2개다 라고 하면 실근이 1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총 2가지 케이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물론 여기서 뭐 중근을 가지는 거는 어쨌든 다른,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3실근에서 서로 다른 3실근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근 1개랑 다른 실근 1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4차는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4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허근 역시 혈내근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얘가 4개, 0개거나 2개, 2개거나 0개, 4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허근은 무조건 짝수개니까. 그러면은 내실근에서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뭐 3중근과 다른 한 근 있고, 여기는 또 뭐 있어요? 중근만 2개씩 가질 수 있겠죠, 맞지? 중근만 2개씩 가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것도 빠진 것 같은데 중근 2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주실근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3, x 빼기 3. 이런 거는 2에서 중근 하나 있고 3 있고 4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실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두실근이라는 거는 나머지 두 근은 허근이라는 거죠. 두실근과 두허근을 모두 가진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실근과 서로 다른 두허근일 수도 있고, 중근과 서로 다른 두허근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중2 때 교육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같은 교육과정에 1차 방정식 배우고 1차 함수를 같이 배웠어요. 그 다음 중3 때 교육과정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 배우고 같은 교육과정 안에서 2차 함수를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는 같이 배웠었는데요. 근데 고1 때 지금 여러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배웠지만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같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단 말이야. 그 과정을 언제 다루냐면 아까 언급했던 여러분 2학년 2학기에 할 미적분 1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개형을 다루게 되는데, 왜 굳이 교육과정을 따로 떨궈놨겠어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1차, 2차는 한꺼번에 묶어도 별 이슈가 없었지만 3차, 4차는 한꺼번에 묶었을 때 학생들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떼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을 결국 함수나 연계를 지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실근이 어떻고 허근이 어떻고를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바로바로 판단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함수에서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아래로 볼록이라 가정할게요.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얘잖아.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진다 했을 때 무조건 접하기 얘잖아요. 2차 함수가 허근을 가진다면 얘잖아, 맞지? 이렇게 2차 함수에서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데 3차 함수, 4차 함수를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뭐 중근이 어쩌고 실근이 어쩌고 이렇게 바로 근의 개수를 판단해 주면은 그래프를 그리기에 쉽단 말이야. 예를 하나 들어보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3차 함수가 중근 하나 있고 실근 하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알았지? 나중에 이거는 2학년 2학기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판단이 되게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적혀있죠? 수투 미적분원에서 그래프를 관찰하여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근에 어떠한 근이 유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 다음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여기서 조리제법을 쓴다는 게 뭔 소리냐면 3차 방정식의 경우 실근의 개수를 보면 3개거나 1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3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1개 아니면 3개니까. 그러면 1개의 실근 이상을 가진다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어쨌든 하나짜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하나짜리가 딱 되는 거 인수분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다? 조립제법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의 회로를 단순화를 하면 3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다라고 싶으면은 일단 그냥 밑줄의 본전 느낌으로 조립제법 써보라는 거야. 대신에 여기서 나와 있듯이 x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조립제법을 쓸 때. 조립제법을 쓰는데 그 값을 찾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유추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조립제법 다 알겠지만 자, 조립제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개수가 3차식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x-1이라는 애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방정식에서 1이라는 거를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0으로 나와야 돼요. 인수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1을 대입을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이 0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이거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x는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이고 반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이면은 얘는 x는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냥 3차 방정식을 딱 바라봤을 때 개수들의 합이 0이다 라고 나오면 그냥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쓸 때 뭐 a, b, c, d 이렇게 있잖아. 얘를 적을 때 그냥 여기 1부터 적고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개수들의 총합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친구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는 위의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0으로 빠져나온다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이 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0이다라는 식이 되고 얘를 조금 변형을 하면 b 더하기 d는 a 더하기 c가 되는데 여기서 b 더하기 d가 의미하는 거 b랑 d는 상수와 2차항의 개수 a랑 c는 1차항과 3차항의 개수 즉 짝수차수, 홀수차수의 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짝수차수의 합과 홀수차수의 합이 똑같으면은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역시나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얘를 인수로 가지면은 얘가 성립을 하고 반대로 얘가 성립을 했을 때는 x 플러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냥 개수만 딱딱딱 읽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수를 일단은 3차 방정식 또는 이거 4차 방정식을 볼 때는 개수의 총합부터 보란 말이야. 총합을 봐서 0인지 아닌지 보고 얘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짝수차, 홀수차수의 개수를 합쳐가지고 보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고 만약에 얘도 안 통하고 얘도 안 통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찍어줘야 되는데 그나마 찍기 괜찮은 거는 상수항을 보는 거거든.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얘랑 약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그래야 여기 나눠지기 때문이야.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고정쌤이 언급했듯이 일단 찍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그젬플 1에서 개수를 다 보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6 다 더해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x 빼기 1이라는 게 fx의 인수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x 빼기 1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돼서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직접 해보시고요. 빈칸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두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성 36. 이거는 x는 2가 해인 것을 알 수 있다. 뭔 소리야? 아, 여기 2 넣으면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저거는 2를 1으로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2를 넣으면 정리를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알았죠? 뭐 이거는 할 수 있을 거고. 자, 얘도 알고 있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아까 전에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증명했던 것처럼 3차 방정식 이 친구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거는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냥 전개를 그냥 했을 때 그냥 또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계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을 두 개씩 묶어서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증명 과정은 넘어갈게요. 여기는 풀 수 있을 거고. 여기는 3번만 해볼래? 실적으로 이거 3번.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구나. 이거만 해보세요. 피곤해 죽어가지고. 어? 해봐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왔다. 나 빼고 나 퇴근했어. 저러는 거야. 얘네 왜 부장이에요? 응? 이거 고장냈잖아. 조금 저거까지 부셔도 돼요? 이거 고장냈잖아. 부장내기를 저거까지 부셔도 돼요? 네가 세련돼 앉아가지고 이거 고장냈잖아. 있으면 제가 저 유리까지 부셔먹을게요. 네, 풀지 마세요. 천국이 오나. 저거 빠따 하나 갖고 와서 한 3대만 때리면 되거든요. 까딱 안 하고 너무 때리기 전에. 알루미늄 제가 갖고 올게요. 저희 정통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거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3차식의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했으면 여기서 근계수 관계를 쓰면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3이다. 두 개씩 묶었을 때 더한 거는 2. 세 근의 곱은 1이다 라는 거를 끄집어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은 얼마다? 이거를 더한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에요. 되겠지? 그러면 얘는 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이 3이기 때문에 얘는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두 개씩 묶은 거, 두 개씩의 합은 일일이 전개를 해줘야 돼요. 얘랑 얘를 곱한 거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얘랑 곱한 거는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얘랑 곱한 거는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이 친구의 값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이거를 더한 게 문제에서 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알파가 어디 갔니?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 감마가 2개잖아. 이 친구가 2개씩 있으니까 얘 플러스 6. 그 다음에 1, 1, 1 더하면 3이니까 두 개씩의 합은 1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이거 세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은 3, 2, 1을 1, 2, 3 더하고 1까지 더하니 얘는 7이겠죠? 즉 세근의 합이 6이니까 또 x 세제곱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이니까요. x 세제곱이고 얘가 6이니까 빼기 6x 제곱 얘가 11이니까 플러스 11x 얘가 7이니까 마이너스 7 이 값이 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3차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죠. 다음에 응? 몇 번 지났냐고? 몇 번이냐? 뭔 소리야? 이거 봤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기본 연습 베이직 드릴 여기에서 오늘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거 레벨 1 일단은 7문제 설명해 줄 거고요. 여기 레벨 1 리피트 이거는 오늘 테스트예요. 자, 10문제만 풀고 집에 갑시다. 이거 맞죠? 맞죠? 10문제 풀고 집에 가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 2 이것도 설명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3에 있는 레벨 3이랑 레벨 2, 3 리피트는 숙제로 해오시고 알았죠? 오늘 수업 끝나면은 여기 레벨 1 리피트라 적혀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풀고 집에 갑시다. 알았죠? 아직 검사 맞고요. 어차피 여기 나밖에 없네. 자, 레벨 1은 말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1에 x에 대한 2차식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대. 그럼 이거 머리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뭘 쓰라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은 중근을 가진다라는 의미랑 똑같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를 써주면은 그냥 답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써서 그게 0이다라고 정제를 하면 K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자, 2번. 이것도 집에서 풀어봐, 이것도. 자, 이번에 x에 대한 2차식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여기서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에서 일단 주목을 하면 이 친구는 판별식을 먼저 써줘야 돼요. 자, 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0이다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보면은 ak-b의 전체 제곱 빼기 4에다가 2k 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5 이게 판별식을 쓴 건데 얘가 지금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 저거를 전개를 해봐. 얘를 전개를 했어. 그러면은 a제곱 k제곱 빼기 2abk 더하기 b제곱 빼기 8k제곱 더하기 4c 더하기 빼기 20은 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또 조건이 또 뭐 있어요? k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뭔 소리다? 개수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모조리 0으로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수 루트로 정리를 해보면 k제곱이 묶여있는 놈이 지금 a제곱하고 마이너스 8이 있단 말이야. a제곱 마이너스 8로 묶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K로 지금 묶여있는 애가 보니까 얘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달려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상수 길이는 B제곱 더하기 4C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다? 지금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 그 다음에 이 친구도 0으로 들어가 주면은 답이 나오겠다 이거. 그래서 A제곱이 빼기 제곱 빼기 8이 0이니까 A는 얼마? A제곱 어차피 제곱 해석을 했잖아요. 그냥 A제곱은 8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AB가 0이잖아. 근데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B가 0, B제곱도 역시 0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가 0이니까 날라가. 그러면 40 빼기 2C가 22, 0이니까 C가 5 그래서 C제곱은 25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 3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저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px에 대하여 베타 p알파 알파 p베타 자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딱 바라봤을 때
지금 두 개가 묶여 있단 말이야. 서로 베타랑 알파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두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한 문자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의 값 역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지금 베타 p 알파 더하기 알파 p 베타를, 자 여기서 뭐를 쓸 수 있을까를 보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베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써줄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P알파라는 말과 똑같죠.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알파도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써주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P베타라는 말과 똑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빼기로 묶은 알파분의 P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P베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는 또 뭐냐면 x분의 px에서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러면 x분의 px는 얼마인지 보니까 px가 얘야. 그러면 x분의 px의 값은 2x 빼기 3이란 말이죠. 그러면 2x 빼기 3에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고 한 거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2알파 빼기 3 더하기 2베타 빼기 3 이것과 똑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로 묶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6 빼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빼기 6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고요. 앞에 빼기로 묶었으니까 답이 8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각각 묶여있는 형태를 한 문자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은 식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래요. 이런 거는 약간 짜맞추기를 해야죠.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라는 거는 만약에 한 근을 K라고 잡았을 때 나머지 한 근이 K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맞지? 뭐 K 마이너스 1로 잡든 그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래서 두근 연속하는 두 정수 뭐 K랑 K 플러스 1로 표현을 하고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를 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방향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를 더한 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는 이거를 두 개씩 묶여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개하면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세 근의 합이 여기서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값이 3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계수 관계를 쓰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여기서 3 마이너스 감마랑 똑같겠다. 맞지? 얘도 같은 방식으로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로 전개를 해서 곱하면은 조금 더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주고 전개를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얘는 4차 방정식이 두 근만 나왔지만 사실 네 근을 다 주어준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 왜냐면은 각각이 켈레근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두 근이 2i랑 1 빼기 i래.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은 2i의 켈레근 마이너스 2i 1 빼기 i의 켈레근 1 플러스 i.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다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계수 관계를 써서 2차식 두 개로 나타내고 그 두 개를 곱해주면은 A, B, C, D가 얼마인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 다음에 7번에 자 얘는 실근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얘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조립제법 써보라 했어요. 무조건 실근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개수를 일단 적어볼게요. 3차가 1, 2차가 없고 1차가 마이너스 k 빼기 1, 항수가 마이너스 k.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지금 얘는 짝수차수의 개수랑 홀수차수의 개수의 합이 모두 각자 마이너스 k로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대입을 했을 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k이고 k이고 0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3차식은 x 플러스 1과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실근이 오직 하나뿐이래. 이 3차 방정식이. 근데 우리는 실근 하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미 구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지금 1차를 제외한 나머지 2차식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쌤, 아? 근데 K-1 더하기 1을 마이너스 K 얘랑 얘 넣으면 이거 아니야? 진짜요? 마이너스 되겠다. 어쨌든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뭐 쓴다? 이 2차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주면은 K에 대한 범위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으로 이따가 테스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에 레벨 2의 문제들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여기서 얘는 같이 한번 다 풀어볼 건데 지금 x제곱 빼기 3mx 빼기 n 플러스 2 저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 조건을 만족을 한대.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잖아.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실근의 합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근계수 관계를 쓰면은 3m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3m의 값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m이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얘는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근계수 관계에서 이거를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식을 변형을 해서 전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걸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를 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근계수 관계 합이니까 3m, 알파 베타는 문제 관계에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이니까 얘를 그대로 m에 대해 대입을 하면 얘는 9m 제곱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m 빼기 2, 즉 9m 제곱에다가 플러스 2m 플러스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에서 11이래. 그러면 얘를 넘겨서 9m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7의 값이 0이고요.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죠? 9, 1, 7, 1 여기에 빼기 붙여주면 되겠다는 거. 되겠니? 그러면 9m 마이너스 7 m 플러스 1이 곱한 게 0이고 인수 정리하면은 9분의 7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범위에서 m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상수 m의 값은 둘 중에 작은 거 마이너스 1로 답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거. 답이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겠죠. 맞지? 그 다음 2차 방정식 얘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식 fx가 f알파 f베타가 이래요. 이거 아까 전에 봤던 유형이죠.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무조건 2라는 거니까 fx는 알파를 넣든 베타를 넣든 무조건 2로 빠지는데 문제는 얘는 최고차항은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a라고 붙여줄 수 있어요. 일단 첫 줄만 보고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 줄에 fx의 x제곱의 개수가 3이라는 거는 a가 3이라는 거죠. 개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야.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나와 있죠. 근을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지금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라고. 그러면 그냥 내가 내놓은 이 친구가 사실 뭐랑 똑같았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과 그냥 똑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은 3x제곱 빼기 9x 더하기 3 하고 더하기 2니까 플러스 5다라고 해주면은 이게 fx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f-1을 구하면 되겠지? f-1은 3 더하기 9 더하기 5 답이 17이 되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 되죠? 필기하시고 그 다음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인데 절대값 끼리 더해서 루트 3이래요. 자 절대값 끼리 더해서 루트 3. 일단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k. 그 다음 알파 베타의 값은 k제곱 빼기 k 더하기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를 더해서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이게 절대값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쟤는 제곱을 해야겠다 맞지? 그래야 절대값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뒤에 붙는 거는 2에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붙는다는 거 주의해야 돼요. 얘가 어쨌든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k제곱에서 빼기 2알파 베타 그러니까 k제곱 빼기 k 더하기 1을 이렇게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빼기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 빼고 일단 다 넘겨볼게. 이 친구를 우변으로 넘기면 2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k제곱 빼기 2k 하고 더하기 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문제없지 이거는?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알파 베타가 k제곱 빼기 k 더하기 1인데 이 친구는 결국 뭐예요? 양수 k 값이라 했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니야? 얘가 뭐야? k-1의 전체 제곱이죠. k가 1이면 0이고 k가 1이 아니면 무조건 양수 값이겠다 맞지? 그러면 어쨌든 이 친구를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의 값 역시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지지 않겠니? 그냥 알파 베타거나 그러니까 둘 다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알파 베타인 거고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럼 얘가 두 개를 곱해서 양수일까 음수일까? 여기서 알파 베타를 곱한 게 k제곱 빼기 k 더하기 1인데 얘는 k-2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3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즉 알파 베타는 사실 그냥 무조건 0보다 큰 놈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고 맞죠?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2알파 베타라고 써줘도 사실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로 굳이 안 해줘도. 그러면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제니까 2k제곱 빼기 2k 더하기 1이 k제곱 빼기 2k 더하기 1인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날라가는데 잠깐만. 오늘 잘못 풀었지. 얘가 소리? 얘가 5죠 맞지? 잘못됐다. 이 친구 넘어가면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가 5예요. 미안.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넘어가면은 k제곱이 4되고 k가 풀마 2인데 양수 k니까 답이 2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번에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이 있는데 길이랑 높이를 1cm씩 느린 원기둥의 부피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원기둥을 그려보면은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x라고 볼게요. 높이도 x일 거 아니야. 둘이 같으니까. 그러면 처음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 파이 x 제곱에다가 x를 곱하니까 파이 x 세제곱이 될 거야. 이 친구의 원기둥의 부피가. 근데 여기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를 각각 1cm씩 느린 원기둥의 부피라고 했으니까 이게 모두 x 플러스 1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부피는 파이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처음 원기둥의 부피의 2배보다 11파이만큼 크대. 처음 원기둥의 부피의 2배 2 파이 x 세제곱
보다 11만큼 크니까 플러스 11파이 한 개 지금 파이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이끼리 똑같으니까 날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2x 세제곱 더하기 11의 값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친구를 모두 좌변으로 넘기면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야 돼요. 처음 옹기둥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x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조립제법 왜냐면은 3차식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조립제법을 썼을 때 사실 다 더하든 아니면 짝수 홀수로 나눠서 더하든 0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10을 기준으로 해서 약수인 친구를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힌트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x이기 때문에 x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한 10의 약수 중에 양수인 거를 일단 이렇게 적절하게 찍어주면 될 것 같거든. 만약에 2면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0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얘가 x가 2가 될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또 다른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남은 2차식 x제곱 빼기 x 빼기 5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돼? 이 친구의 근의 공식을 쓰면 1 더하기 20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하면 양수니까 맞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도 사실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이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원래 문제에서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자연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원래는 얘도 됩니다 알았죠? 정의권 없으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적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 제의 근이다 라고 하면은 쟤를 그대로 이제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라는 놈과 나머지 뒤에 따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문제가 성립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최고차항이 1인 3차 최고차항이 1인 2차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최고차항이 1인 1차가 될 수밖에 없고요. x로 시작한 x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적어줬을 때 지금 또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여기서 2차랑 상수를 뽑은 거랑 1차랑 1차를 뽑은 거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곱하면은 k 곱하면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k 빼기 3이 지금 마이너스 4다 라는 소리니까요. k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a, b 값을 구하래. 그냥 a, b는 뭐 전개해봐도 되고 아니 계속 찾아도 되고요. 그럼 1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상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3에다가 요거 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는 2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개수 비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문제 보고 마칠게요. 자 얘는 3차 방정식 얘에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했을 때 일단 한 근은 알았단 말이야.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수분해 했을 때 1이 나왔잖아 맞지?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하나가 1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빼기 감마의 제곱이 마이너스 81이다 라는 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저거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1이라는 거 일단 1단계에서 봐봐. 얘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81이라는 거에서 3차 방정식의 나머지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야 했는데 당연히 허근이겠죠 맞지? 제곱을 했으니까 실근이라면 얘가 뭐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허근이 토근을 두 개 가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2차식 인수의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두 근의 합과 곱은 합은 마이너스 a 곱은 b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실근이 뭐겠니? 이거는 실근이 뭐겠어요? 자, 뭐가 알파고 뭐가 감마고 뭐가 베타인지 모르니까
얘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1번 알파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1이라는 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 근이 베타랑 감마라는 소리랑 똑같죠. 왜냐 알파라는 근은 얘가 가져갔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 베타 감마가 b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2알파 더하기 2베타 빼기 감마는 알파가 2이기 때문에 알파가 1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베타 빼기 감마의 전체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81이다 라는 말과 똑같고,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죠? 얘는 지금 자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하고 하나를 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베타가 1인 것도 사실 구해줘야 되긴 한데, 사실 여기서 여기 베타가 1 들어가면 어차피 얘랑 알파 베타도 위치만 바뀌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감마가 1일 때만 따져볼게요. 감마가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이 친구의 두 근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a, 알파 베타가 b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2알파 더하기 2베타 빼기 감마잖아.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하고 감마 대신에 1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알파 베타를 합친 게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a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문제 없죠?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81인데 말이 안 되죠. 왜냐? a, b는 실수라 했잖아. 마이너스 2a 빼기 1도 실수일 거고 제곱하면은 무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이 조건은 일단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문제 없니 이거는? 그러면 결국에 얘를 풀어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81이라는 거는 21 뭐 그냥 풀면 되려나 이거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거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 문자를 하나로 바꿔볼까? 바꾸면 조금 복잡해지려나? 알파가 1이면 베타 감마가 2. 이걸 둬야 될 것 같은데. 쟤를 임의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서 얘가 제곱한 게 마이너스 81이니까 2 더하기 2베타 빼기 감마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9i거나 마이너스 9i란 말이에요. 얘가 허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친구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베타 빼기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2 빼기 9i거나 마이너스 2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2 빼기 9i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얘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베타 더하기 이렇게 하지 말까? 잠깐만. 감마 이렇게 정리하면 2베타 더하기 2감마 빼기 3알파라고 3감마라고 해보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실수 아니야? 네,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라는 실수잖아요. 그러면 여기 딸려있는 마이너스 3알파라는 친구가 오로지 얘랑 얘를 커버를 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거 이렇게 커버를 쳐줘야 되니까 감마가 일단 될 수 있는 게 실수 뭐뭐뭐가 붙고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어쨌든 3i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쨌든 플러스 3i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겠지. 켈레근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베타도 이렇게 두면은 감마랑 베타는 결국
하나가 만약에 k 빼기 3i면 하나가 k 플러스 3i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얘라고 하면은 2베타 빼기 감마는 2k 더하기 6i 하고 빼기 감마니까 빼기 k 더하기 3i니까 k 플러스 9i 된단 말이야.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 알파 베타 감마를 저기 1하고 두 개 넣어서 계산하면은 사실 답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레벨 3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벨 1은 지금 풀고 할 거고 여기 레벨 3랑 레벨 2, 3 리피트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풀어봐.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여기서 계속 테스트 쳐. 바로.